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낚시꾼이다 이계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라서 이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비가 그치고 안 올 때 한번 출조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오늘은 나일론과 합사에 대한 장점과 차이점,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특히 장어 낚시에서는 원줄을 합사를 쓰는 분들도 많고 나일론, 모노줄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합사, 나일론, 모노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칠판에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먼저 어제 어디 사이트를 보니까 그 이제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 댓글을 좀 보니까 노두가 뭐고 낚싯대가 뭐고 원줄이 뭐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모르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서 일찍 끝나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낚싯대, 이 낚싯대를 갖다 노드라고 하거든요. 이 노드는 1.8cm, 2.0cm, 3.3, 3.6, 3.9, 450대, 450, 450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이는 뭐냐면 낚싯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드의 길이. 노드의 길이가 450cm면 4m 50cm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1.8cm, 2.0cm는 그러니까 1m 80, 2m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수로용으로 많이 씁니다. 수로는 이제 범위가 짧기 때문에 긴 데를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데로다가 앞에 톡톡 치는 겁니다. 그래서 1.8에서 20대 같은 거는 이제 수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주댐이나 뭐 소양댐이나 계산댐이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도선을 할 때가 있어요. 배를 타고 이제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만수가 됐을 때는 330이나 360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수가 되게 되면은 그 뒤에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낚시를 하려고 열도 피는 것도 굉장히 좁아요. 이 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삼각, 아주 간단한 삼각 받침대 같은 거, 나무로 된 거, 그걸로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 뭐, 우리가 지금 같이 뭐, 12도 피고 막 이런 거는 만수 때는 힘들어, 피기가. 그럴 때는 삼각 그 나무로 된 거, 그거 5개짜리죠. 그래서 그 5개짜리를 2개 사가지고 해서, 충주댐 같은 데는 주로 그걸 많이 씁니다. 330이나 360. 그 다음에 390이나 490이나 450은 이거는 이제 물이 빠져 있을 때, 뒤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을 때 멀리 치기 위해서 이제 390이나 400, 400, 450, 4m 50짜리 이런 걸 많이 써요. 특히 한강 같은 데는 이 450을 씁니다. 거의 다 450을 씁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드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낚싯대 이 노드에다가 이제 원줄을 감는데 원줄은 2가지입니다. 합사를 감는 분이 있고 모노로 감는, 모노가 나이롱줄입니다. 근데 이게 원줄이 이제 합사나 모노로다가 감는데 이 합사도요, 뭐 장어낚시에서는 주로 1.5, 2.0, 2.5, 그 다음에 3, 뭐
이런 식으로 4호 이렇게까지도 쓰시는데, 물론 이제 굵은 걸 쓰면은 대물이 걸렸을 때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굵은 걸 쓸수록 이 포모 현상이 이 흠집이 많이 나요. 뭐 돌에 살짝 스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스치지 않으면요 2.0은 충분해.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뭐 3호까지는 쓰셔도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을 씁니다. 2.0인데 이 합사가 2.0 정도면은 거의 그 표기를 보니까 한 13kg 정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8합사, P8합사인데 이 합사에 대해서 장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 합사는 폴리에스터 계열로서 가는 실을 꼬아서 만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합사에도 2합사가 있고 3합사, 4합사, 8합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튼튼하고 좋게 하느냐? 아무래도 8합이 낫겠죠. 같은 2호줄이라도 8합사로 8개의 가니실로 꼬아서 이거를 한 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8합사가 더 튼튼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2.0 그 합사가 13kg는 8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8합사. 제가 이제 이 합사를 많이 쓰거든요. 8합사에 2.05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스터 계열이기 때문에 이 실이야, 실.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죠, 이거는. 실을 해서 이거를 꼬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8합사, 4합사, 3합사. 그럼 3합사는 뭐예요? 실 3개를 이렇게 꼰 거고, 4합사는 실 4개를 꼰 거고, 8합사는 8가락을 해서 꼰 겁니다. 그래서 8합사가 추천한다고 8합사가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노필리멘트를 이제 원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노필리멘트는 플라스틱 계열이어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요. 이 합사는 늘어나질 않아요. 합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 나이론, 모노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줄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선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노와 합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합사의 특징은 뭐냐면 캐스팅할 때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항이 적어서 먼 거리를 캐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칠 때는 합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모노보다 20에서 30% 먼 거리를 캐스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합사는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노는 이 딱딱한 것도 있고 고체성이 나요. 고체성에서 이게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캐스팅 할 때는 저항이 큽니다. 이게 이 납을 땡기고 이쪽에서 땡기고 양쪽에서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비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이론줄은 비거리가 안 나오는데 합사는 모노보다 20에서 30%를 멀리 던질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줄의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론은 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요. 캐스팅할 때. 캐스팅할 때 거리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던지기 위해서 합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노 나이론 줄의 또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죠. 그 다음에 이 합사는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이 합사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가격이 뭐 나이롱줄은 저렴하다. 그 다음에 이 텐션이 나이롱줄은 충분합니다. 이 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팽팽히 서로 이게 당겨주는 거거든요. 이 당겨주는 건데 이 텐션이 모노 나이롱줄은 충분한데 이 합사는 이 텐션이 없어요. 늘어나지 않잖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당겼을 때 이 나이론 모노줄은 웬만한 고기 걸어서 웬만해서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합사보다도 단단합니다. 합사는 언제 단단하느냐? 고기를 잡아서 릴링을 할 때 빨리 감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합사는 땡기면 막 강제 집행을 해도 합사는 웬만해서 모노보다는 더 단단하기 때문에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합사나 모노필리멘트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나이롱줄이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순간적으로도 우리가 순간적으로다가 캐스팅해서 감고 고기가 이제 잡혔어요. 이제 닐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롱줄 같은 거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고기들이 막 땡기고 나이롱줄은 나이롱대로 땡기는 그 성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납니다. 합사도 서로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고 그런다면 그냥 탁 끊어져 버리는데 모노필리멘트 나이롱줄은 웬만해서 잘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모노필리멘트가 또 단점이 뭐가 있느냐?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닐링할 때 이게 힘들어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져요. 합사 같은 데는 개 끌리듯이 끌려오지만 모노필리멘트는 이게 힘이 들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이 모노필리멘트가 우리가 옛날에 잉어 낚시하고 그럴 때는 거의 모노필리멘트 쓰잖아요. 1m, 2m짜리도 잡아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텐션 때문에 그래요. 텐션 때문에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도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모노를 많이 씁니다. 합사는 많이 안 써요. 지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이 안 쓰고 모노필리멘트를, 요새 모노필리멘트도 나이롱줄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장점과 단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합사 같은 거는 비거리 멀리 캐스팅을 해다갔다 했을 때는 이 합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멀리 안 캐스팅을 안 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까운 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롱줄이 100m 안 날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m 나가요. 이것도. 예? 많이 던지는 사람들 뭐 더도 나가겠지만 웬만해서 예? 장어낚시 하시는 분들 7, 80m 던지거든요. 한 70m 정도. 그럼 이 70m 장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장어는 내 발 앞에 있는 거예요. 발 앞에 있는데 너무 멀리 던지려고. 근데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이제 왜 멀리 던지느냐? 이제 물꼬리 멀리 있을 때는 합사줄을 해서 거기까지 멀리 도달해야 돼요. 일단 장어를 잡으려면 물골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골을 찾는 게 최고의 조과의 아주 저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이제 물골 찾는 어플도 있어요. 현장 가서 딱 지금 어디에 물골이 몇 메다 있다는 것까지 요새는 어플 받으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바로바로 지적공사인가 그런 데서 집적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뭐 2년 3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게 되면 또 그 모래가 쓸려 내려오면서 그 물골이 묻히고 막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확한 건 뭐냐? 먼저 멀리 던져서 살살 감아보세요. 살살 감아보시면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뚝 떨어지고 거기서 또 감으면 안 나와. 이 납이
왜냐면 이 턱에 걸려서 그래. 이 뻘 턱에 딱 걸려서 이게 안 나와. 그 안이 물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낚시 많이 하신 분들은 물만 딱 봐도 물꼬리를 찾아내요. 아, 저기 물꼬리 있다. 거기 딱 던져보면 틀림없이 물꼬리예요. 물을 보고도 물꼬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꼬리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원줄을 1.5에서 2.0, 3호, 4호를 이렇게 합사줄을 쓰시는데, 그러면 모노필라멘트 나이론줄은 그럼 몇 호를 쓰는 게 적합하냐? 근데 저는 그 한강에서 이제 주로 낚시를 많이 했는데 5호줄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모노필라멘트 5호줄이면 키로 다 나와요. 다 잡아냈어요. 정말 바늘이 심으셨지? 모노필라멘트 5호줄이면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이게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5호줄이면요 거의 10호 정도만 먹는 거예요. 이게 5호줄이. 단 합사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호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굵다고 해서 합사가 안 끊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굵은 줄보다도 가는 줄이 더 강하다. 왜? 이 스치는 게, 어디에 스치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2.0이나 2.5, 1.5가 더 강하다고 보면 돼요. 이 굵으면 굵을수록 면적이 넓으니까 이 스치는 게 가는 것보다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는 줄을 쓰는 원인이 굵은 줄 쓰게 되면 던지면은요, 물의 저항,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쉬어요. 쉬게 되면 어떻게? 봉들이 딸려오던가, 이게 자꾸 줄이 늘어집니다. 늘어져요. 또 대류 현상도 있고,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 알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쉰다고. 근데 가늘수록 바람을 접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2.0오면 아주 내가 볼 때 최고 마음에 들고 아주 이 텐션도 딱 잡아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롱줄과 합사의 단점과 장점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뭐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딱 하나예요. 합사.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합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멀리 안 던지고 내가 진짜 고기를 가까운 데서 잡아야겠다면 모노필라멘트 나이롱길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점은 합사는 장점에서는 막 땡기면 돌리는 대로 따라와요. 한 바퀴면 한 바퀴대로 따라와. 그런데 나이롱은 이 돌리는 게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합사에서 한 바퀴 돌릴 때 나이롱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를 돌려야 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릴링할 때 그때가 좀 힘들 뿐이지,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해서 고기가 이 이 텐션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줄이 잘 안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자는 오히려 이게 힘으로 할 때는 끊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 챔질.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합사하고 나이롱 줄하고 한번 5대 놓고 한번 해보세요. 뭐 입질은 했는데 합사는 헛챔질이 많아. 나이롱은 헛챔질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합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챔질할 때 세게 때린다고. 얘네들이 벌써 막 이게 이렇게 할 때 벌써 안에 집안에 입안에 있던 거예요. 바늘이. 그걸 뱉는 거야. 막 뱉느라고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확 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바늘이 싹 빠져. 걔네들 바늘 빼는 거를 도와주는 거야. 그럼 나이롱줄은 합사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빠져. 나이롱줄은 땡기면 얘네들 살짝 먹어도 이게 그 긴 줄을 생각해봐요. 늘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얘네가 뱉어도 이걸 땡겨도 나이롱줄은 늘어나는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뱉다가도 입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입질을 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모노필라멘트 나이론이 더 이제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면 합사보다는 나이론줄을 쓰는 게 유리하다. 챔질을 내가 늦게 해도 유리하고 빨리 해도 유리하다. 그러나 합사는 빨리 해서 빠지고 또 늦게 해도 빠지고, 이 합사는 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강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론줄을 썼을 때는 10번 입질은 8번을 잡아내. 근데 합사에서는 10번 입질하면은 2-3번 밖에 안 되더라고요. 허챔질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늘의 크기와 이제 미끼를 어떻게 끼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미끼를 쓰고 똑같이 바늘도 똑같이 써서 실험해 본 결과 나이론이 대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줄을 이렇게 이제 모노가 됐던 합사가 됐든 간에 이렇게 묶어주고, 요 묶어준 상태에서 기둥줄을 묶기 전에 소코리도를 해줍니다. 이 소코리도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충격, 뭐 챔질할 때 그 충격이나 뭐 캐스팅할 때 충격이나 고기가 잡혀서 내가 끌어들일 때 그런 충격 흡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뭐를 쓰느냐? 소코리도는 무조건 모노줄을 써야 돼. 나이론줄을 써야 돼. 나이론줄은 무조건 써야 돼. 이 합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소코리도를 통해서 늙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챔질, 합사는 챔질에 약해요. 챔질할 때 그 순간적으로 잘 끊어져. 근데 모노는 순간적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소코리도를 하는 이유는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코리도를 해주는 거예요. 원줄도 보호해주고,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챔질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합사가 됐든 뭐가 됐든 끊어지지 않아요. 원줄이 저 합사가 또 비싸잖아요. 또 모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70m 던졌는데 어떻게 챔질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져 버렸어. 그럼 그 줄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또 감아야 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코리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소코리도를 해주면 요 연결한 데서 끊어지게 돼 있어. 거의 10번이 여기 다 끊어져요. 그럼 원줄을 갈지 않아도 원줄을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코리도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소코리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거든요. 소코리도는 전차 매듭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지까지 쓰면서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차 매듭법을 한번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이론줄입니다. 요거 나이론줄이에요. 그러면 전차 매듭에서 모노줄을 밑으로 써야 되냐? 요거는 한 6호에서 8호까지 쓰시면 돼요. 8호까지 쓰시면 이게 이 매듭에서 끊어지거든요. 그 8호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매듭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한 7호나 8호, 5호, 6호. 그건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가서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소코리도 전차 매듭을 제가 하는데, 자, 이게 합사입니다. 자, 이게 합사거든요. 자, 이게 합사인데, 이 합사를 이제 소코리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합사, 그 다음 나이론줄, 이게 나이론줄이고 합사입니다. 이 줄을, 이게 전자매듭법입니다. 전차 매듭법. 이거를 여기서 한 10cm 해도 상관없고 5cm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 7, 8cm 되겠네요. 한 10cm로 합시다.
자, 10cm를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 줄이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겹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겹쳐요. 자, 이렇게 겹쳐요. 자, 이렇게 겹쳐요. 자, 이렇게 겹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겹쳤어요. 겹치고, 요 겹친 줄 하나를, 자, 합사를 원을 그려서 원. 이렇게 원. 이렇게 원을 됐어, 원. 자, 이 줄에다 원을, 요거 합산만 원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한 5번에서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오래된 거 6번 거 이렇게 당겨줘.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이제 이 줄도 합사에다 감아주는 거야. 이것도 원으로 이렇게 해서, 자, 원으로 해서 요 모노필라멘트 이것도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 모노를 잡아당겨 줘야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매듭이 돼요. 8점 매듭이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당겨줘. 이런 상태에서, 자, 요거는 합사, 요거는 모노 묶었죠? 요걸 당겨줘, 이렇게. 이건 당길수록 조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전차 매듭법입니다. 그걸 요거를 이제 끊어주면 되겠죠? 요거를 아까 끊어줘요. 자, 이렇게, 자, 합사하고 전차 매듭법에서 소크리더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원줄이야. 이게 원줄이죠. 이게 원줄이에요. 이게 원줄이고 이게 이제 소크리더 기둥줄 묶기 전에 이게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한 2m도 막 이걸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매듭에서 닐 가이드에 걸릴까봐 저는 이제 짧게 해요. 한 40cm. 한 40cm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0cm를.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원줄이고 이게 소코리도입니다. 밑에 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두 번을 감아줘. 이렇게 두 번을 감아주고, 팔자 묶으면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도 단단해요. 하나, 둘. 그래서 그냥 묶어줘도 튼튼합니다. 어차피 이 모노필라멘트는 순간 챔질해도 강해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줬죠. 이게 지금 소코리도입니다. 이게 전차 매듭법을 해서 여기 이제 고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 줄이 이 텐션 때문에 그 원줄이 안 끊어져요. 고기 잡아서 만약에 끊어지거나 어디 뭐 돌이나 수물나무에 걸렸을 때도 요 매듭법에서 뭐 딱 끊어집니다. 원줄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봉도를 달죠. 이렇게 봉도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줄이고요. 합사. 그 다음에 요 소코리더가 모노필라멘트고, 그 다음에 요 기둥줄을 여기다 묶어준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소코리도, 이거는 이제 쏘가리 낚시할 때도 많이 쓰고, 간단하면서도 강하고 아주 정말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전차매듭법입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차매듭법이 간단하면서. 그래서 소크리드는 이 충격을 충격 흡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소크리드는 무조건 모노로 써야 된다. 그러면 원줄에 모노를 썼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합사를 썼냐? 그게 아니고 원줄이 모노로 해도 이 소크리드를 해줘야 돼. 뭘로? 모노로 해줘야 돼요. 같이 똑같이 모노로. 원줄이 나이롱줄이라도 나이롱줄로 소크리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롱줄 중간에서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원줄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둥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둥줄은 대개 30호, 40호, 50호를 많이 씁니다. 뭐 80호 쓰는 분도 있고 100호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호 정도면요, 웬만해서 뭐 이게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굵은 걸 쓰냐면 이 꼬임 방지, 밑에 가서 이게 이제 이 텐션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아주 단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봉돌은 20호를 썼어요. 그런데 기둥줄을 50호나 80호를 썼어요. 그럼 이 80호나 50호는요, 아주 뻣뻣하고 이게 굵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걸 던졌을 때 이 줄이 굵고 무거우니까 이 봉돌을 우리가 이렇게 감아서 똑바로 이 텐션 이걸 잡아주려고 하면 이게 납이 따라와요. 납이 이게 딸려 들어와. 그래서 이게 굵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굵게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렇게 텐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내가 이 30호 정도, 30호, 이게 지금 30호인데 30호에 25 봉돌입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해도 딱 지금 텐션이 잡아줘요. 딱 일자로. 근데 이걸 갖다가 50호나 60호, 70호로 해봐요. 이게 쉬어요. 줄이 쉬고 이게 딸려와. 이걸 그 원줄을 감아주고 팽팽하게 하려면 이게 납이 따라와. 계속 따라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납에 따라서 내가 30호를 쓸 거냐, 40호를 쓸 거냐, 50호를 쓸 거냐.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30호에서 40호는 3호에서 4, 5줄이면은 무난하고요. 40호. 30호에서 40호. 그러니까 한 30호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저기 한 봉돌 20호짜리면은. 그러면 25호 같은 거는 40호. 40호에서 50호. 이제 25 봉돌이나 30호 봉돌 할 때는 40호, 50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5호까지도 저는 3호, 30호로 씁니다. 그러면 이 줄이 딱 텐션이 딱 잡아져, 딱 떨어지면서 이게 팽팽하게 딱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이제 가지채비거든요. 여기 이제 줄을 이제 달아서 이걸 띄우는 거거든요. 이게 텐션이 안 잡히면은 이게 늘어지면은 이게 바닥에 닿는다고 이게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둥줄의 굵기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봉돌을 달아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기둥줄의 굵기에 따라서 봉돌의 그람수를 맞춰라. 그래야 이 텐션이 잡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봉돌의 무게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는 뭐 항상 고수들도 그렇고 이게 항상 연구 대상이고 항상 신경 쓰는 겁니다. 자, 바늘 크기는 어떤 게 좋냐? 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 바늘의 크기는요, 미끼에 비례합니다. 미끼가 말지렁이 같은 거 굵잖아요. 굵은 데다가 14, 세이코 13이나 14호 써봐요. 바늘이 파묻혀요. 끝이 안 나와요. 그거는 X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허챔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말지렁이가 아주 굵다. 그러면 거의 18호 정도, 세이코 18호라도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늘이 크니까 얘네들 안 먹는다, 천만에. 이 미꾸라지 같은 것도요, 18호, 20호까지 다 생겨버립니다. 제가 횟집을 하는데, 안하고를 이제 팔다가 이렇게 배를 까보면, 안하고가 이 바늘로 잡아요. 바늘을 잡는데, 이 안하고 배를, 따르면, 바늘이 다 있는데, 그 바늘이 바로 안하고 이 바늘이에요. 이 바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잘 보이죠? 자. 무지무지 큽니다, 이거. 자. 이게 어부들이 쓰는 바늘이에요. 어부들이 안하고 바늘. 자. 안하고 바늘. 이게 철사가 아니고요, 강철이야, 강철. 끊어지지도 않아. 쉬지도 않아. 이거를 손가락만은 안 하고 배창지까지 다 생겨버려.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늘은 미끼에 비를 해라. 바늘을 크면 미끼도 큰 거 쓰면 돼요. 그거 다 생겨요. 얘네들이, 자, 여기서 붕어 낚시할 때는 보면은 작은 바늘 많이 씁니다. 왜냐면 붕어나 이견은 흡입을 해요. 휙 빨아들여요. 장어는 빨아들이지 않고 야금적으로 씹으면서 들어가는 거, 먹으면서 들어가요. 씹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장어를 잡으려면은 너무 얘네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너무 아주 낚싯대고 뭐고 땡겨 놓으면은 얘네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이물감을 느낀다 그러죠.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장어 낚시예요. 그래서 이 큰 바늘을 지렁이 껴가지고 바늘끝만 바늘끝 나와야 돼. 바늘끝을 다 나오고 나면 걔들이 씹어 먹으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늘 위에까지 먹다 보면은 얘네들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바늘이 크면 클수록 후킹이 잘 돼요. 아웃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바늘은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바늘은 미끼가 크면 큰 바늘 쓰고 작으면 작은 바늘 쓰면 돼요. 그거를 쓰시면 되고, 바늘에 지금 장어 낚시에서 주로 쓰는 바늘을 말씀드립니다. 운하기 바늘. 운하기 바늘은 이게 장어 낚시 바늘을 하는데, 이게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잘 빠져. 후킹이 잘 안 돼, 운하기 바늘이. 운하기 바늘은 지금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뭐를 많이 쓰냐? 세이코 바늘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두매지나, 요새는 이두매지나, 이거 붕어 바늘이에요. 삐뚤이 바늘이라고, 바늘 끝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 있어요. 이두매지나 바늘, 붕어 낚시 할 때 쓰는 바늘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감성동 바늘을 많이 써요. 예, 감성동. 그 다음 돌돔 바늘도 많이 써요. 돌돔 바늘도 많이 쓰고, 이 돌돔 바늘이나 감성동 바늘은 이건 부러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거는 아웃이 되면 그냥 무조건 이건 잡는다고 봐야 돼요. 예, 걸리면 이게 안 빠져. 그러나 이제 세이코 바늘 같은 건 좀 약해. 이제 뻗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쉬는 것도 있고, 막
챔질할 때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안 드린 거는 합사나 이 나이롱줄 할 때는 이 챔질할 때는 땡기는 게 아니고 살짝 노드만 살짝 들어주는 거야. 살짝 들어주고 딱 물찍하면 얘가 입에 걸린 거야. 그때 한번 탁 쳐주면서 그냥 땡기는 거예요. 탁 치는 건 뭐예요? 입에 더 박히라고 탁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절대 챔질하면 안 돼요. 그냥 싹 들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어떤 게 이 아웃이가 되나. 챔질 세게 하면 전부 꽝입니다. 10번 꽝. 그러나 살짝 들어주면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통해서 한번 경험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돌은 기둥줄에 비례를 해라. 바늘 크기는 미끼에 비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장어 잡는데 장어가 입는 거를 못 잡으니까 문제잖아요. 장어가 있는데도 못 잡는다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첫째 챔질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늘은 작은데 미끼가 컸고, 그래서 지금은 목줄까지 안 껴요. 지금은 그 바늘에다만 엉성해서 끼거든요. 옛날은 목줄까지 했는데 얘네들이 입질할 때 그 목줄 그 위에 지렁이를 먹으면 바늘까지 밑으로 안 돼요. 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밑에 바늘만 이렇게 미끼를 끼거든요. 그런 걔네들이 쑥 먹으면서 바늘하고 걸려버리는 거야. 그게 헛챔질이 줄어드는 거예요. 미끼를 그렇게 끼면. 두 번째는 이제 미끼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물골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물골.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한 20분, 30분 입질이 없으면 노드를 한번 쭉 들어주면 거의 한 3m에서 5m 끌려와요. 쓱 들어주고 그거 늘어진 줄만 감아서 딱 낚시 거치를 해줘요. 그러면 미끼가 이동이 된 거야. 미끼 이동을 시키면 포인트가 또 틀려진 거야. 그런 데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4번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다시 이제 회수해서 다시 던지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장어 잡는 데는 하자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봉도를 12호서부터 15, 16, 18, 20, 25, 30 이렇게 쭉 봉도를 가져가서 그 현장에 수심이 어느 정도냐, 내가 어디까지 던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봉도를 그 기둥줄에 맞춰서 거기다 그 현장에 가서 바로 제가 만들든가 아니면 이제 쭉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봉돌만 끼워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고요. 이제 바늘도 여기 지금 저 운하기 바늘만 빼놓고 다 있어요. 이세형 돌돔 바늘, 세이코 바늘, 이두메지나 그다음에 감성돔 바늘이 다 있고 크기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질 패턴에 따라서 지렁이를 작은 거 쓸 때는 이제 가늘 바늘 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 놨습니다. 바늘을.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버림봉돌이나 이런 거 쓰는 거는 제가 저번에 방송 때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비에 대해서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비는요, 띄울 낚시입니다, 이거를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여자도 옷빈입니다. 여자도 옷빈. 이 옷빈을 저 밑에서부터 끼는 건데, 지금 이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에 걸렸을 때는 이게 빠져버려. 이렇게 쭉 빠져버려. 던지는 거 이상 없습니다. 이게 빠질 것 같으면 여기다가 벤치로 요거를 이렇게 씌워주면 돼. 요거를 더 이렇게 씌워주면 돼. 이렇게 씌우면 여기 딱 걸려서 안 빠져요.
제가 여러 번 실험됐고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요. 자, 이렇게 끼워주고, 이게 이제 바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뜨는 거야, 이게. 이게 이쪽에 놓두거든. 놓두고 이게 뜰 거야, 이렇게. 이 바늘. 이게 바늘이거든요. 이게, 한번 써봐라. 자, 이게 반대로 놓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바닥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썼어.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내려줘요. 더 바닥에다 닿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내려줘. 쭉.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주면 바닥에서 들뜨겠죠? 내가 더 띄워야 되겠다. 더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올려주면 돼. 이 고무를. 이 고무를 올려주셔. 자. 이렇게 올려주셔. 야,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이제 많이 뛰는 거죠. 예? 바닥에서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반올려보다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건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정을 시킨 건데, 여기서 내가 덜 띄우겠다 그러면은 이 목줄을 길게 쓰면 돼요. 목줄을 길게 쓰고, 좀 많이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목줄을 짧게 쓰면 돼요. 저는 3cm까지도 써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4cm, 5cm 넘어가자면 여기서 입질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쓰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저 보여드렸죠. 자, 이 챕인데, 제가 이번에도 이 챕을 가지고 엄청 재미를 봤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챕이야, 이게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천평을 이용해서 여기다 바늘을 달아요. 바늘을 10가지 달을 때는 딱 요 봉돌하고 일자가 되게끔, 봉돌하고. 그럼 여기 한 20cm 돼요. 그럼 여기다가 20cm, 요 20cm 되니까 여기다가 바늘 목줄을 달아가지고 20cm가 딱 만들어. 그래 놓고 이거를 이렇게 빼줘. 여기를 한 2cm 정도 남겨놓고 빼줘. 그러면 이 바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걸 빼줬기 때문에 바늘이 여기 달릴 거예요. 여기 달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물감. 거의 입질하면 전부 아웃이 돼, 이게. 이물감을 줄이기 때문에 입질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철사는 이물감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물감을 이게 여기서 줄이기 위해서. 이건 바늘만 조그만 건드려도 얘는 편하게 지연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늘이 이게 빠졌으니까 이게 9cm니까 20cm니까 여기 바늘이 나온 게 한 9cm 정도 되겠죠? 9cm, 8cm. 예. 이게 엉키지도 않고. 여기에 엉키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았을 때는 여기 줄이 있으니까 줄을 당기면 되는 거야. 이건 미는 게 아니고 여기 묶은 줄 바늘줄을 당기면은 여기서 당기면 이렇게 당겨서 쭉 하면 쭉 들어가요. 예, 이제 그렇게 만드는 요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거 거의 비슷한 거야.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거는 수축 고무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철사를 끈 게 아니라 이 기둥줄에다가 제가 천평식으로 이렇게 꽈어요. 만들었어. 그래서 요 길이를 짧게 한 이유, 뭐든지 이 고기를 잡았을 때 이 봉돌 밑에서 따라 들어와야 돼요. 고기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 지금 이것도 20cm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20cm가 된다고 했을 때 20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쭉 내려서 바늘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감질 않죠, 얘네들이. 예, 감질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평 같은 건 철사지만은 이거는 기둥줄을 꽉기 때문에 아주 이 이물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멍봉들이 아니고 이런 고리봉들 같을 때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버릿봉들을 낚시가에 가면 아주 요 핀이 있어요. 아주 작은 핀, 아주 작은 거. 이거 돌이나 나무에 걸렸으나 땡기면 터지지, 뭐 던지고 뭐 뻘 같은 데서는 안 터져요. 그냥 다 나와. 근데 걸렸을 때는 이 탁 치면은 이게 빠져나와요. 봉들만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하고는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180도 틀린 겁니다. 180도. 이거는 수축 국물을 빼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저걸로 그 기둥줄을 꽈배기 천평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어떻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장어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서없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다면 이 방법을 한번 쓰셔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합사나 나이롱줄, 이 단점과 장점을 여러분들 다 잘 생각하고, 특히 이 봉돌은 기둥줄의 굵기에 따라서 봉돌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돌은 작은데 기둥줄은 굵은 거 쓰면 얘가 이게 잡히지도 않아요. 이 굵어가지고. 그럼 저 원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하려면 이게 계속 납이 따라와. 뻘 같은 데는 뻘에 좀 묵혀서 괜찮겠지만, 이런 뭐 자갈밭이나 무슨 뭐 바닥이 좋은 데는 이게 다 따라와요. 감다 보면 이걸 팽팽하다 보면 거의 다 감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납하고 기둥줄이 맞아야 이 띄우는 것도 정확하게 띄워서 정확하게 입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납하고 안 맞으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하시고, 챔질을 세게 하지 말아라. 챔질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낚시대가 부러지더니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요전에 제 옆에서 하시는 분이 봤어요. 나는 가서 입질하니까 살짝 들어줘요. 챔질 안 해, 그래. 다 걸려버려요.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살짝 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냐? 이 텐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 납, 기둥줄, 이게 삼일체가 돼야 돼.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바늘 크기는 아주 미끼가 근데 바늘 작으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목줄까지 끼지 마세요. 지렁이를. 바늘만 끼세요. 바늘만 감싸주세요. 지가 3마리가 됐든지 말든 바늘끝만 나오면 돼. 바늘끝만 한 1cm, 1cm. 예? 바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cm 정도만 나오면 다 아웃이가 돼버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강의를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도움이 좀 돼서 여러분들이 가서 장어라도 한두 마리 좀 이렇게 잡으시면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모두가 화이팅입니다. 저 장마철에 비 피해 당하지 아니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어낚시가 한번 활발하게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이 방법을 좀 하셔가지고 많이 좀 잡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